자, 여러분 문제 푸는 동안에 좀 이걸 제가 문제 푸는 걸 손으로 보여주면 좋은데 찍어서 나중에 기회가 될 때는 푸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쭉 한번 풀어봤어요. 오케이? 자, 근데 봐 얘들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요즘 수능 문제는 이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풀어봤었던 거에 비하면요 정보량이 거의 절반으로 줄죠. 봐봐. 지금 지문이 이 정도야. 아까 우리 풀어봤었던 2018학년도 지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딜 통신 시스템 거의 정보가 절반 정도 돼요. 아니면 한 30-40% 정도 차이가 나. 이렇게 이해되니?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생긴 거냐면요, 그러니까 좀 작년 특히 9월이 좀 쉬웠다고 볼 수도 있긴 해요 사실. 그런데 요즘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이거야. 그 이전 기출은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17, 18 기출은요 정보량을 터뜨려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주제 구조를 잡아서 가치 판단을 시키고 그 가치 판단에 따라서 집중하도록 원해요.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야. 전체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집중할 정보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이게 반복되면 또 변별력을 못 가져. 그러면 이게 23학년도까지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히려 정보량은 소폭 줄어요. 또는 대폭 줄어요. 평균적으로 30% 이상 줄었어요. 하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처리할 정보량이 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은 정보량을 주고 쳐내는 쪽에 집중을 시켰다면요, 요즘에는 정보량을 상대로 덜 주고 처리할 정보량을 많이 주는 형태로 바뀌어요. 두 번째, 이미 기출되고 또는 EBS 내용이 전제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계속 누적되고 있으니까. 시험범위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자, 이럴수록 우리는요 이쪽도 같이 연습해야 돼요. 자, 우리가 1단락에서 최대한 현관펜 치고 처리할 흔적을 덜 남겨야 된다고. 수학의 풀이 과정 50줄 쓰고 있으면 정신 나가서 안 돼요. 10줄로 줄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 읽어봤단 말이야. 그럼 글의 주제는 보이다시피 검색 엔진이라는 건 보일 거예요. 저도 실제로 검색 엔진으로 가긴 했어요. 자, 근데 그래서 검색 엔진 뭐 어쩌라고 읽어볼게요. 검색으로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날 네이버 검색해서 보는데, 유튜브 검색해서 보는데. 생각해보면 중요하죠. 유튜브에 어떤 검색어가 또는 어떤 검색 정보가 먼저 올려왔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되게 이제 봐봐. 내가 지금 챗 GTP를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봐봐. 챗이라고 치는 순간 이게 지금 실시간 검색어가 제일 높은 게 챗 GTP고 그 다음에 최수빈이고 그 다음에 최선당이에요. 꼭 최수빈 한번 클릭해보고 싶고 최선당 궁금해서 클릭해보고 싶구나. 뭐야 여기는 또 뭐 아무튼 뭐 먹는 데인가 봐. 다시 챗 GTP 쳐볼게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난리가 났어. 여러분 얘네가 변호사 시험 합격했고요, 의사고시 합격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전문직들조차도, 왜냐면 봐봐, 의사가 최근에 논문을 다 검색할 시간이 없잖아. 근데 얘는 최근 논문 다 검색을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 예를 들면 변호사가 어떤 법률 자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나 또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거나 또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도요, 예전에는 머릿속에 다 법전을 집어넣고 케이스 다 집어넣고 그거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걸 똑같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야. 다만 여기서 가치 판단, 인간으로서의 어떤 감성이나 인간으로서의 어떤 관점 또는 공동체에 대한 관점까지 이해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는 아직은 인간의 영역이지만, 사실 근데 그 인간의 영역까지도 이제는 이미 AI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요 계속 보면 도구와의 경쟁인 거야. 무슨 일인지 생각을 해봐. 봐봐. 우리가 청동기 시대는요 석기 시대에 살던 부족들을 다 작살낸 거고요, 그걸 철기 시대로 넘어간 부족이 다 작살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농경 문화냐 또는 유목 문화에서 사실은 거기까지는 변별은 안 되죠. 왜냐하면 몽골이 싹 쓸기도 했었으니까. 그런데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에 있어서 인간의 노동력이 아니라 기계의 노동력, 기계의 동력을 쓰기 시작한 집단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나요 이제? 정신노동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전에 알파고 기억날 텐데 알파고는 사실은 신기하긴 했지만 별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별로 그렇게 특이점을 못 느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알파고 나왔을 때 그렇게 특이점 얘기했던 게 지금 7년 지나서 온 거야. 잘 들어 무슨 얘기인지. 왜 알파고의 등장이 되게 중요했냐면 봐. 스포츠라는 건요. 경쟁이 있는 신체 활동이야. 그러면 좀 바둑은 스포츠가 아닌가? 스포츠 아닌가? 그래서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님 중에 최희찬 교수님은 읽는 스포츠라는 개념까지도 확장을 하셨는데 어쨌든 바둑도 일종의 스포츠잖아요. 그럼 봐봐. 인간이 기계와의 경쟁에서 진 거야. 그런데요. 지적 스포츠에서 생각을 해봐요. 체스가 훨씬 간단한 거야. 그럼 체스는 진작 AI가 이겼어요. 드디어 이제 가장 어려운 지적 경쟁에서 인간이 진 거예요. 기계한테. 그게 그래서 특이점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시절에도 뭐가 나왔었냐면 퍼셉트론이라는 AI의 설계 구조에 관련된 지문이 나와요. 자, 얘는요. 검색 엔진에 대한 설계 구조인데 사실 검색 엔진은 20년, 30년 전 얘기거든. 그게 왜 이제서야 튀어나왔을까? 사실 챗 GTP는요. 검색 엔진의 기능을 대체해요, 이제. 왜냐하면 결국 AI라는 게 빅데이터의 처리잖아. 검색 엔진도 빅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의 공식이나 빅데이터 처리의 원리를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가 주셔야 요즘 사회에서 적응이 돼요. 안 그러면 뻔히 정해져 있지. 최저시급이고 최저임금이에요. 그조차도 키오스크에 밀려요. 그러면 걔네들이 폭동 안 일으키고 조용히 지내면 끝이고요. 폭동 일으키면 이제 보조금 줄 거예요. 재난지원금 줄 거예요. 국민연금 줄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어떻게 사시는지는. 아시겠어?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자, 이제 흐름이 잡히죠. 자, 그러면 인터넷 검색 엔진, 뭐 챗 GTP 이런 애들은 내가 어떤 검색어를 치면 검색어를 포함한 웹페이지를 찾아서 보여주거나 그냥 아예 이제는 문서를 작성해서 보여주는 수준까지 가. 자, 그러면요. 거기서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 먼저 띄워야 효용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 바꿔 얘기하면 순서인 거야. 그럼 순서를 고려하는데 수백 가지 항목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중요도와 적합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검색 엔진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먼저 인덱스라는 거를 작성해 놓나 봐요. 인덱스가 뭔데요?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사전 순으로 정리한 목록이군요. 여기에는 단어의 빈도수 등이 저장되는데 이때 중요도라는 C1이 저장이 되고 그 중요도에 대한 게 3단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역시 주제가 세팅되는 핫플레이스에서 세팅된 중요도 이어지는 흐름 보셨어야죠. 자, 그럼 봐 이제 3단락은 이제 주제 세팅에서 중요도라는 원리를 설명하는 단락이니 가장 정보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이게 정보를 요약 압축하다 보니까 모순처럼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요. 봐봐. 여기는 A 값이 받는 값의 합이라며. 근데 A 값은 균등하게 나눠진다며. 그러니까 설렁 읽으면 꼬이는 거야. 이해돼? 얘기했죠. 우리가 정보 처리가 똑바로 안 될 때는 뭐가 안 돼서다? 구조 처리가 안 돼서야. 문장의 주어를 잡아. A 값은요. A를 링크한. 됐어? 웹페이지들이 보내주는 값이에요. 됐니? A 값은 뭐라고? 링크한 웹페이지가 보내주는 거라. A 값은 자기가 받는 거라고. 가장 중요한 정보 A 값은 A가 받는 값이라고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받은 A 값이니까 이번엔 주어 A가야. 각 웹페이지들이 보낸 값이 A 값이고요. 이제 그렇게 받은 A의 값을 A가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 문장 구조 똑바로 잡으니까 잡혔어. 오케이. A 값은 어떻게 만들어져? 각 웹페이지들이 나한테 준 값이야. 그것의 합이야. 그렇게 받았으니 그렇게 받은 A 값을 다시 한번 A가 링크한 쪽에 나눠준다고요. 화살표가 다른 거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자, A가 있을 때 이쪽에서 받은 값이 A의 값이고, 그리고 A가 링크해서 나눠주는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해서 끊기는 거야, 정보가. 그러니까 구조도도 그려보고 문장 구조도 정확히 잡아야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A 값이 4다, 받은 값이 4인 거죠. A가 2개를 링크해서 뿌려주면 당연히 2를 보내야 되겠죠. 이해됐어? 그럼 봐봐. 지금 뒷문장에 있는 건 예시로 이해하라 그랬으니까 3단락 중요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줘서. 됐죠? 자, 그런데 4단락으로 가면 갑자기 또 헷갈려. 왜? 하지만 이래잖아. 그럼 3단락이 틀린 것처럼 느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 두 FAG가 실제로 받는 값은 이의 댐핑 인자로 곱한 값이다? 틀렸다는 게 아니죠. 이 하지만은 어떤 하지만이야? 역접의 하지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강조의 하지만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제목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4단락 주제는 댐핑 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다시 문장 구조를 똑바로 못 잡고 그냥 읽어버리면 뭔 소리지 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형태로 보여. 하지만 모순적인 형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구조를 똑바로 잡았으면 내용이 정확하게 잡혀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주제 구조 똑바로 잡았으면 정보 구조 잡거나 문장 구조 잡았으면 잡혀요. 그래 주제는 댐핑 인자야. 댐핑 인자는 뭔데? 이동하지 않고 머무르는 비율이래요. 바꿔 얘기하면 확률이죠. 머무를 확률이죠. 이해되니? 뭐라고요? 댐핑 인자는 이동하지 않을 확률이래요. 그런데 이것도 되게 말을 헷갈리게 적어놨어. 봐. 이동하지 않을 확률을 반영한 값이래요. 그럼 봐. 이동할 확률이야? 이동하지 않을 확률이야? 몰라 지금까지. 댐핑 인자가 이동할 확률인지 이동하지 않을 확률인지 지금은 모르는 거야. 왜? 이동하지 않는 확률을 반영했다 그랬으니까. 머리 진짜 작살내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내가 아까랑 사뭇 다르게 읽죠. 무슨 얘기야? 아까는 이 정도까지 문장 구조 분석하고 의미 구조 분석하고 꼼꼼하게 안 봐. 왜? 거기까지 요구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그 시절에 여러분한테 문제를 그렇게 내버리면 일치로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18, 19, 20, 21에서 이미 그게 다 고쳐졌다고 본 거예요. 평가원은. 그러니까 22, 23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건 기본에 더 디테일까지도 따지는 건데 이걸 꼼꼼하게 읽는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잡고 글의 구조를 정확하게 잡고 논리관계를 명확하게 잡는 그 과정에서 해결되는 능력까지 묻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이 실력이 쌓이는 과정에서 이 뒤쪽 지문을 보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 여러분이 당장 3월이 되면 사설을 풀거나 EBS를 풀면서 막 섞여버려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야. 어떤 그 결의 차이를.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전통적인 예전 연습하기 좋은 기출류 중심으로 갈 거고 때때로 쉽다고도 느끼겠지만 그 쉬운 걸 통해서 기본기를 정확하게 다져놓고 가야 된다고. 여기까지. 계속이요. 자, 그러면 이동하지 않을 비율을 반영한다 그랬으니까 뭔 씨발 이동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볼게요. 댐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예시로 그 비율이야. 지시어져. 그러면 여기서 비율은 뭐밖에 없어? 이동하지 않는 비율인 거야. 이해됐니? 정확하게 지시어 잡아. 그 비율은 이동하지 않는 비율밖에 없어. 맞죠? 그 지시어는? 그러면 이동하지 않을 확률이 얼마예요? 0.2라고요. 그러면 이동할 확률은 얼마예요? 0.8이에요. 여사건의 확률이라고요. 내가 확률 통계다 수학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다니까. 이거 수학으로 못 보고 확률로 못 보면 대가리 깨집니다 이제. 근데 벌써 간단해졌어요. 확률로 봐버려서. 왜? 그래야 이 문제가 이해가 되고 풀려. 알겠니? 다시. 그럼 봐라 여기까지. 자, 비율이 20%면 댐핑 인자는 0.8이고 아하. 그러면 댐핑 인자는 뭐겠어요? 결정됐죠. 이동할 확률이죠. 이동하지 않을 확률이 0.2, 이동할 확률은 0.8인 거예요.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2 곱하기 이동하지 않을 확률 0.8을 곱한다고요. 됐니? 아니 죄송해요. 다시 거꾸로 얘기했네. 자, 2 곱하기 이동 확률 곱한 1.6을 받는다고요. 이해됐어? 됐어? 그렇겠지. 왜? 봐봐. 지금 두 FAG는 A로부터 이동할 확률을 받아야지. 그래야
두 웹페이지의 가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받은 값에다가 확률 곱해서 이동할 확률, 두 웹페이지로 이동할 확률 값을 곱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중요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니? 이동할 기대값인 거죠, 중요도는. 자, 확률의 정의 어떻게 돼? 시그마 xi pi잖아. 맞잖아. 값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한 게 이 x라는 기대값이잖아요. 확률 통계에서의 평균. 이해됐어? 결국 무슨 얘기야? 이동할 기대값이 중요도인 거예요. 그래. 그 웹페이지로 이동하면 할수록 그 웹페이지의 중요도는 높아지겠지. 근데 여기까지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왜 이해를 시키겠어요? 실전에서는 여기까지 이해 못해도 답은 나와. 주제 구조만 똑바로 잡아도. 정보 가치만 제대로 잡아도. 하지만 이 지문이 이미 나왔다는 거는 이제 이거는 베이스야. 더 정보를 덧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갑시다. 5달러.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중요도는 갱신해야 되고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이제 적합한 웹페이지를 찾는데 그 적합도라는 건요. 인과관계야. 빈도와 웹페이지 수와 글자 수에 관련이 되는데 자, 어떤 웹페이지에 해당 단어가 많이 나올수록 적합도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봐봐. 다른 웹페이지 수가 적을수록 해당 웹페이지의 가치, 적합도는 높겠죠. 그리고 해당 웹페이지에 정보량이 적은데 해당 단어가 많을수록 역시 적합도는 높겠죠. 그 얘기야.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 벌써 우리가 처음 보는 정보들이고 주제 구조 빡세게 잡았어요. 그런데 정보량 자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도 정확히 그리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진 않아요. 여러분, 정보량이 줄였잖아. 오히려 구조도를 빡빡하게 정확하게 처리하고 가야 헷갈리지 않으면서 판단이 정확해지지 발췌독하면요 대가리 다 깨집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끊을 거고 상당히 난이도 있는 지문이에요. 정보량은 적지만 그러니까 요즘 지문의 특징인데 이게 정보량이 적은 지문들의 좀 강한 친구들은 그냥 풀어서 풀려버리니까 덮어버린다니까. 우리 오늘 3시 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나 경제지문 들었던 친구들은 알죠. 요즘 경제지문이 얼마나 크리티컬한지 인생에서조차도. 문제는요. 그 2018학년도 6월 지문이 너무 쉬워버리니까 그 지문에서 시작된 경제 기본 공식들을 너무 다 무시해버려. 너무 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기출들은요. 한 지문 한 지문이 되게 유의미하고요. 주제구조 연습용으로 보나 소재적으로 보나 그게 종속시행으로서 매우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 종속시행과 독립시행의 차이 알죠? 수학은 독립시행이래. 보건추출이야. 그래서 흰 공 3개에 빨간 공 2개 있어봐야 흰 공 나올 확률은 계속해서 5분의 3이고요. 빨간 공 나올 확률은 계속해서 5분의 2야. 왜? 보건추출이니까. 그런데 수능 국어는요. 비보건 추출이야. 비보건 추출이야. 빨간 공 2개가 나와버리는 순간 흰색 공 나올 확률이 100%로 바뀌는 종속시행이라니까요. 버스 정류장 광고 보시면 알겠지만 안 보이지? 왔다 갔다 한번 보세요. 1학년도 2학년도 100% 적중이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무슨 EBS 야 100개 나올 거야. 100개 중에 100개 나올 거야. 이런 개소리가 아니라 8개 집어서 세 지문 다 나왔어. 이게 왜 되냐면 다시 한번 얘기했잖아요. 철저하게 종속시행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종속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건 추출이 아니라 비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다시 얘는 이제 최근의 지문이야. 작년 지문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모른다고 가정하고 제가 처리를 했어요. 1단락 주제는 검색 엔진에 관련된 원리래. 알겠어.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 순서 되게 중요할 거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2가지야.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어. 자, 일단 적합도는 좀 땡큐인 것 같아요. 마지막 5단락을 따로 떼서 적합도 관련된 요인들만 결정을 했어. 자, 생각을 해보자. 어떤 웹페이지가 적합도가 높냐면 내가 검색한 단어가 예를 들면 아까처럼 챗 GP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단어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 단어에 관련된 정보일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웹페이지가 그 단어의 빈도가 많다면 당연히 적합도도 높아지겠죠. 두 번째, 근데 그 단어가 되게 보편적 단어라면 상관없는 웹페이지들도 그 단어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반면에 그 단어가 특수한 단어야. 즉, 그 단어를 갖고 있는 웹페이지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특수한 상황, 그 단어에 적합한 정보의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포함한 전체 웹페이지 숫자가 적을수록 적합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봐봐. 단어가 10,000단어야. 10,000단어 중에 한 단어가 있는 거랑 1,000단어 중에 한 단어가 있는 거랑 그 웹페이지가 갖고 있는 그 단어 관련성은 당연히 전체 정보량이 작을수록 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정보량은 작은 그런 웹페이지가 적합도가 높다고 설계가 된다고요. 그럼 이미 딱 설계가 됐죠. 아, 니은은 독립문항으로 어떤 문항 하나 연계해서 출제하도록 출제되겠구나. 딱 보이죠. 자, 그럼 메인은 뭐겠니? 중요도야. 자, 중요도 공식은 두 가지야. 제가 이렇게 쓴 게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으나 일단 연습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법지문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잡는 이게 되게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그리고 주어, 서술어 바뀌어버리면, 주어, 목적어 바뀌어버리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다니까. 자, 정리하면 이거야. A에 링크된 각 웹페이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각 웹페이지들은 A로 정보를 보내. 그래서 다시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에서 A에 보내는 값이 있고 그 값의 총합이 A의 값이에요. 그래서 1번 나오는 A의 값은 뭐라고? A로 화살표를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들이 보내준 값들의 총합이야. 자, 2단계는 뭐라고요? 이제 그 값을 나눠주는 거야. 누가? A가요. 근데 어떻게 나눠준대? 댐핑인자라는 이동 확률을 곱해서 나눠준대. 됐어요? 그냥 그거야. 그냥 그거라고. 끝났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또 한 문제 설계됐을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는 과정에서 또는 문장 구조를 빡세게 잡는 과정에서 내용 이해도가 확 높아지고 이게 오히려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요즘의 수능 지문을 연습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요. 자, 봅시다. 인덱스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작성된다. 잘 모르겠어. 근데 인덱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이단락 주제고 인덱스는 사전순위라 그랬어 아까. 이단락 주제고 순서는 아직 모르겠어서 이건 나중에 발췌독 할게. 정답 안 나오면. 자, 그럼 봐. 그래, 우리 예상대로 했어. 지금 댐핑인자 정보 처리가 개빡셌고 이게 되면 핵심 정보가 뚫렸잖아. 댐핑인자는 어떤 확률이었어요? 이동 확률이잖아. 맞죠? 정답 2번 끝이라고. 신기하죠 진짜. 이동 확률 끝. 이동할 확률 끝. 근데 이거를 못 잡으니까 발췌독하는데 존나 헷갈리는 거야. 왜? 그게 3단락에 색깔리게 내놨잖아요 지금 이게. 왜? 3단락 딱 보면 얼핏 보잖아요. 4단락이구나.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게 댐핑인자래. 씨발 거꾸로 써놨네? 이러고 다 뒤졌어 이제. 답답하다니까요. 주제구조 똑바로 잡으라고 제발 좀. 이동하지 않은 비율을 반영했대. 무슨 얘기야? 비율이 20%에 어떤 비율이? 이동하지 않을 비율이. 댐핑인자는 0.8이래. 봐. 2번 선지가 완벽히 이해되려면 여기서 여사건 개념 잡았어야 되잖아. 여사건 개념을 못 잡았는데 0.8이 댐핑이자고 이동 안 할 확률이 0.이고 댐핑인자가 0.8이야. 아, 댐핑인자는 이동할 확률이구나. 이 논리 구조 못 잡았으면 2번을 어떻게 맞다고 골라낼 건데요. 발췌독하다 뒤졌지. 근데 그래서 수학이라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왜 답답하겠어? 이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수학 선생님이 뭐 했노야 진짜. 현우진 쌤 뭐 하셨냐야. 아, 죄송해요. 베이노 수학 뭐 했냐야 진짜. 반성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그래서 넘어가. 15번. 기억 니은을 고려하여 검색 결과에서 웹페이지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요. 자, 그럼 봐. 아마도 그냥 제가 출제를 해볼게요. 저는요 여기서는 기억보다는 니은으로 관련지어 출제할 것 같아. 왜? 이미 기억을 가지고 위쪽 문항을 설계해서 냈잖아.
그럼 이제는 니은 가지고 15번을 설계해서 내는 게 저는 좀 더 적합해 보이거든. 둘 다 고려시킬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니은 들어간 거 가지고 볼 건데, 자, 저 따라오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고? 그래, 해당 웹페이지가 그 단어를 잦은 빈도로 포함하고 있을수록 적합도가 높을 것 같고요. 다른 웹페이지는 별로 그 단어가 없고, 그리고 해당 웹페이지의 전체 정보량도 적어버린다면 당연히 관련성이, 즉 적합도 높은 정보일 확률이 크잖아. 됐니? 그러니까 봐봐.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 다른 웹페이지에서 안 다룬다. 아까 제가 3-2라고 쓴 항목이죠. 간략하게 설명한다. 전체 정보량을 줄인다죠. 맞죠?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3-1 단어의 빈도를 높인다죠. 정답 5번 끝이죠. 그러면 황당하죠? 구조도 그리라고 제발 좀. 그러니까 구조도 깔끔하게 그리면 답이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지문인 거야. 자, 이제 이해 끝났으니까 16번에서 댐핑인자 계산하는 문제예요. 근데 괜히 수학이라는 게 아니라니까. 자, 보세요. 자, 원은 웹페이지야. 화살표는 웹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화살표 방향이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됨을 뜻해. 제가 캡처를 5개를 떠놓는 이유는 선지 5개를 풀기 위해서야. 잘 보세요. 자, 댐핑 인자는 0.5로 고정이에요. 이것도 헷갈릴까봐 친절하게 0.5 줬다야. 확률. 1로 주면 에바고. 그거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0.5로 준 거야. 2분의 1 확률. 그 다음 봐. D와 E의 중요도는 16으로 고정돼 있어. 야, 얼마나 친절해. 들어오는 화살표 하나죠. 그럼 16 들어온 거야. 들어오는 화살표 얼마야? 16 고정된 거야. 됐죠? 1번 선지. 자, A로 들어오는 걸 계산을 해보재. 자, 그럼 보세요. 자, 1번 선지 갑니다. D에서 A로 갔어. 근데 16 그대로 안 가죠. 댐핑이자 곱해서 가지. 댐핑이자 얼마라고? 0.5. A로 들어오는 건 일단 밑에서 8 들어왔어요. 맞죠? 자, 두 번째. B에서 다시 E에서 B로 갈 거예요. 그러면 16 곱하기 댐핑인자 2분의 1이죠. B로 들어온 애는 8입니다. 자, 그리고 8은요 4, 4로 나눠져 갈 거예요. 다시 그 4는요 A로 들어올 때 4 곱하기 댐핑인자 2분의 1 곱해서 2로 들어오겠군요. A의 중요도는 10대시겠습니다. 오늘 수학 시간이에요, 여러분. 경우의 수 확률 통계 문제 풀고 있습니다. 개드립 아니라 진심이요. 됐죠? 그럼 1번 선지 16이 다 틀렸죠? 자, 지우고 2번 선지 갑니다. 2번 선지. A가 BD로부터 받는 값이 같다고요? 뭔 소리야? 아까 8 들어왔고 2 들어왔잖아. 그래, 봐봐. 아까 처음 계산한 값 가지고 2번 선지까지 처리야. 내가 얘기하지,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이쪽 초반부는요. 지문 원리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보기 사례에다 적용해 보시군요.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됐어? 3번 선지. B에서 A로의 링크를 끊어버렸어요. 미치는 거지, 이제 경우의 수야 또. 자,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자, 노란색 형광펜이에요. 이 경로가 없어졌어. 그럼 계산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B와 C의 중요도를 계산하래. 근데 뭐 당연히 틀리겠죠. 댐핑인자를 곱해서 가니까. 계산해볼까? 자, E는 16 들어왔죠. B로 가면서 댐핑인자 곱해서 16 곱하기 2분의 1, 8 됐죠. 근데 이쪽 길이 막혔기 때문에 8이 그대로 가겠죠. 그럼 8 곱하기 또 2분의 1, 4 되겠죠. B와 C의 중요도는 8, 4로 당연히 같을 수가 없겠네요. 됐니? 근데 이거는 3번, 1, 2, 3번을 사실 맞추라고 낸 선지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해도를 깊이 가져가라는 거야, 이제. 경우의 수와 댐핑인자 관계를, 중요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이해하라는 거야. 왜? 너희 중에 상당수는 이거 코딩하고 있을 거야. 5년 뒤에. 장담 안 해도 돼, 진짜. 최소한 너희 중에 5%는 이거 코딩하고 있을 거야. AI 코딩하고 있을 거고요. 빅데이터 코딩하고 있을 거야. 장담한다, 진짜. 계속 갑니다. 4번 선지. 그 5년 뒤에는 내가 병신처럼 보일 거야. 나 몰라, 나도. 나 코딩 했거든요. 파이썬 같은 것도 해봤고, 루비 온 레이즈도 해봤어요. 뭐였지? 그때 트위터였나? 트위터 비슷한 거 있었는데, 트위터가 아마 루비 온 레이즈로 쓰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멋쟁이 사자처럼이라 그래가지고, 레인보우 지숙이랑 결혼한
서울대 컴공의 이두희라는 존나 연예 한 명 나왔는데 아무튼 그분이 만드신 그 서울대 그 동아리였어요. 코딩 공부하는 동아리 1기여서 제가 거기서 활동했었는데 코딩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이거 하고 있고 저는 자 계속 봅시다. E에서 A로 링크가 추가되면 자 지울게 헷갈리죠 또 참. 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 5개 캡처해 놓은 거야. 그림 5개 나와야 된다 얘들아. 알겠죠? 자 4번 그림 볼 거야. 이제 4번 선지 그림. E에서 A로의 링크 추가야. E에서 A로의 링크 추가. B의 중요도 다시 계산해야 돼 그러면. 맞죠? 자 그럼 봐. 지금 B에 들어가는 값은 2에서밖에 안 들어오잖아. 2에서만 계산할게. 2는 16이야. 88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8 곱하기 2분의 1 했으니까 얼마 나오겠습니까? 4 나오겠네요. 중요도는 4네요. 아 정답 5번 끝이네 그러면. 하지만 마지막까지 수학 문제 푸셔야죠. 오늘 연습하는 거니까. 자 마지막까지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얘들아 해야 된다. 수능 국어 문제야. 자 5번 선지. 2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가 되면 2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가 되면 2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가 되면 C의 중요도는 5라고요. 자 계산해보죠. 자 여기 16 들어왔다 얘들아. 맞죠? 그러면 8 쪼개지겠죠? 자 그럼 8은 댐핑이자 곱했으니까 4 들어왔죠? 여기도 댐핑이자 곱해졌으니까 4 들어왔죠? 자 그럼 4는 다시 2 쪼개지는데 댐핑이자 1 들어왔겠죠? 2개 더해주니까 5 되겠네요. 정답 5번 끝이구나. 간단한 문제야 사실은. 맞잖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야.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해야 된다고. 근데 봐. 완전 수학이잖아. 확률 통계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국어가 이미 이런 시험이야. 그러니까 국어 강사들이 가르칠 수가 없지. 왜? 내가 미쳤다고 너희 수학 문제 풀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어제 밤에도요 한 4시간 풀었어요 수학 문제를. 이것도 뭐야 아까 3시 반 수업 내용이구나. 내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풀었어요. 열심히 수학 문제. 근데 야 요즘 고1 수학 뒤지게 어려워 진짜. 요즘 고1 수학 여러분 풀어봐. 깜짝 놀랄 정도로 어려워요. 어딨니? 아무튼 열심히 풀었어요. 뭐 이런 문제 이런 거 열심히 풀었어. 근데 이제 풀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놓이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예전하고 수학이 어떤 감각 차이가 있는지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국어에서 이걸 묻는지 알겠는 거야. 어떤 상황인 줄 알아요? 이거야. 잘 들어. 옛날에는 수학에 되게 기초적인 개념들도 물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나 봐. 그런데 이제는 수학에서 기초적인 문제를 물어볼 만한 여유가 없나 봐. 존나 어렵나 봐. 그럼 어떻게 이제? 그냥 국어가 짬철이야. 경제 과목 날려버리고 국어에서 경제 가르쳐야 돼. 진짜야. 수학 기초 개념 날려버리고 수학 기초 개념 국어에서 가르쳐야 돼. 진짜 국어가 이제는 진짜 다 짬처리하고 있어요. 어쩌겠어. 할게 내가. 자 이해되셨죠? 정확히 따라와야 돼. 잘 들어. 이게 트이면 트일수록 여러분 국어 되게 쉬워져요. 왜? 너희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쉽니 이 문제가. 근데 자꾸 국어라고 생각하고 막 발췌독을 이거 발췌독을 어떻게 해서 푸냐 이거 도대체. 차라리 주사위를 굴려. 그게 확률이 더 높겠다. 알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잡으셔야 돼. 자 영상은 잠깐 끊고요.